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가 이제 순차회로를 배웠죠. 그렇죠? 순차회로를 배웠고, 순차회로 중에서도 이제 레치라는 걸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제 두 가지, SR 레치랑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두 개가, 얘가 SR 레치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였고, 자, 아래에 있는 얘가 이네이블 신호를 포함한 레치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레치를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잖아. 그럴 때는 이네이블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쓰지 않는 경우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네이블 신호를 포함한 레치였고, 자, 뭐 이거 동작들을 각각 보면은 지금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노어 게이트를 이용한 SR 레치였고, 이때는 자 Q, Q 프라임, Q, Q 프라임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지금 얘는 R, S가 나오는 거고, 얘는 S 프라임, R 프라임 이렇게 나오는 요 순서 잘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서는 자, 이 위치에 있는 거는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랑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 S, R의 입력이 들어가고 얘를 통해서 이제 그 입력, 그러니까 이네이블 신호가 1인 경우에 입력이 출력으로 나오면서 반전되기 때문에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처럼 동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처럼 동작하게 되고, 자,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의 그래픽 기호를 이용해서 SR 레치를 우리가 사용할 거다. 이네이블 신호가 포함된 SR 레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작을 봅시다. 어떻게 됐었냐면은 일단 얘네들은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안정화될 때까지 가는 거고, 자, 지금 S와 R이 있을 때 S가 1인 경우, SR 레치에서 S가 1이고 R이 0인 경우, 이때는 우리가 세트 상태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Q와 여기 Q 프라임이 있을 때 자, Q 값이 1, Q 프라임 값이 0으로 되는 게 세트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 리셋 상태라는 게 있었고, 그때는 S 값은 0, R 값은 1인 경우에 리셋 상태가 됐었어요. 이 경우는 자, 반대로 Q 값이 0, Q 프라임 값이 1이 되는 상태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하는 거가 있었죠. 그 불변 혹은 유지라고 하는 거. 요 상태가 있었고, 이때는 그 이전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값을 유지하는 자, 상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전 상태가 얘면은 여기 0, 1이 오는 거고, 그 이전 상태가 얘면은 여기 1, 0이 오는 그런 상태를 그런 패턴으로 이제 동작하겠죠. 자, 그리고 자, S가 1, R이 1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여기 보듯이 자, Q 값과 Q 프라임 값이 0, 0으로 되는 이상한 상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당초 Q와 Q 프라임은 서로 보수 관계로 정의를 했었죠. 근데 둘 다 이렇게 같은 값을 갖는 경우는 나오면 안 되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SR 레치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가 있었죠. 그래서 S 프라임, R 프라임 레치 같은 경우는 자, S 프라임, R 프라임이기 때문에 원래는 얘랑 패턴이,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S 값이 1, R 값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여기다 S를 쓰고 여기다 R을 쓰게 되면 S 값이 1, R 값이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S 값이 0, R 값이 1, S 프라임 값이 0, R 프라임 값이 1인 경우. 이때가 세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Q와 Q 프라임을 하면은 이때 1, 0이 되는 거고. 자, S 값이 0이고 R 값이 1인 경우 리셋 상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S 프라임, R 프라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 0이 되는 거고, 이때는 자, 0, 1의 상태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리셋 상태가 된다. 그리고 자, 우리가 0, 0인 경우를 S 프라임, S 프라임, R 프라임을 놓게 되면 자, 1로 되겠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불변 상태가 돼요. 자, 마지막. 지금 요 상태. 요 상태만 좀 다른 건데, 자, S가 1, R이 1이 들어가는 건 동일해요. 그랬을 때 S 프라임, R 프라임은 0, 0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 출력이 지금 여기서는 0, 0인데 S 프라임, R 프라임 같은 경우는 1, 1로 나오는.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건 동일한데 0, 0이 아니라 1, 1이 나오더라.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아래쪽에 있는 요 이네이블 이네이블이 포함된 회로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 다음 장에 나오는구나. 이네이블 신호가 1인 경우에는 이 회로가 S와 R 값에 따라서 세트 상태, 리셋 상태, 뭐 유지 상태가 로 동작하는 거고,
이네이블 신호가 0인 경우에는 그 이전 상태를 유지하는 불변 상태로 동작하는 것이 이 이네이블 신호가 포함된 SR 래치의 특징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자, SR 래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결국은 얘가 문제야. S 프라임, R 프라임이 0, 0인 경우, 혹은 S, R 값이 1, 1인 경우. 자, 저 경우에 Q와 Q 프라임이 같은 값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래치를 하나 도입을 해요. 그 래치를 우리가 D 래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D 래치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생겼고,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D 래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래요. SR 래치에 금지된 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래치예요. 입력이라고 하면은 S 값과 R 값이 모두 1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어떤 방법으로 지금 S 값과 R 값이 동시에 1이 되는 것을 방지하느냐? 아래쪽을 보면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보면은 얘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SR 래치, 이네이블 신호를 포함한 SR 래치예요. 근데 그러면은 D 래치와 SR 래치의 차이는 뭐냐? 요거예요. 요거랑 요거. 입력이 하나로 들어가. 입력이 하나로 들어가고 그거를 한쪽은 그냥 그 입력이 들어가고 다른 쪽은 인버터를 통해서 입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절대로 같은 입력이 S와 R 값에 들어갈 일이 없겠지. 그쵸? 참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 1인 경우는 그러니까 S와 R 값이 1, 1인 경우는 쓰고 싶지 않은 거 맞아. 그쵸? 근데 0, 0인 경우는 쓰고 싶어. 왜냐하면 이전 상태를 유지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이 경우에 우리가 만들 수가 없네. D값이 1이면 얘는 D값이 1이면 여기는 1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네이블 신호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이네이블 신호가 1인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이 입력 값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지만 이네이블 신호가 0인 경우에는 그 이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 굳이 우리가 00을 꼭 쓰지 않아도 돼. 00을 쓰고 싶은 그런 상태가 있으면 그때는 이네이블 신호를 1 대신에 0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좀 읽어봅시다. 자, SR 래치의 두 입력 단자를 자, 하나는 인버터를 통해서 접속함으로써 두 입력이 서로 반대값을 가지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입력 단자 수가 딱 하나인데 이거를 우리가 D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D 래치라고 부르는 거고 자, 동작은 우리가 00인 상태, S와 R 값이 모두 00인 상태를 이네이블 신호를 0으로 넣음으로써 만들 수 있고 자, 이때가 상태 불변. 그리고 나머지 이네이블 신호가 1인 경우에는 자, D 값이 0이면 자, D 값이 0이 들어가면 자, 위쪽이 S, 아래쪽이 R 값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 회로를 기억해 보면 자, S 값이 0이 들어갔고 R 값이 1이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어떤 상태야? 리셋 상태죠. S 값이 0, R 값이 1이니까 리셋 상태고 리셋 상태일 때는 여기 써있진 않지만 Q 값은 0이고 Q 프라임 값이 1이 돼요. 그렇지? 그 다음 D 값이 1인 경우예요. D 값이 1이 들어가면은 자, 여기는 1이 들어가고 여기는 0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SR 래치에서 지금 R 값이 아니네. S 값이 1인 경우죠. 그러니까 세트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Q 값이 1, Q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세트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앞에 거보다 훨씬 나아졌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뭐 이상한 상태를 만들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파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봅시다. 일단 D 래치는 자, 구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드 게이트를 이용한 S 프라임, R 프라임 래치를 배웠고 거기에 낸드 게이트 두 개를 더 추가해서 그거를 SR 래치와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가는 것을 바꿨었어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입력단에 인버터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D 래치로 바꿨어. 요거가 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요거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자, 그래서 지금 D 래치의 D 입력 단자와 이네이블 단자로 뭐 그림 여기와 같이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네이블 신호가 0인 경우에는 그 이전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초기 값은 0으로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얘가 왜 0일까를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때는 초기 값이 주어졌어.
일단 얘가 0으로 초기값 주어졌고 그 초기값이 enable 신호가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nable 신호가 1로 됐잖아. 1로 됐으니까 1일 때 값을 읽어오는데 1일 때 값이 0이야. 그러면 지금 이게 Q만 나와 있고 Q 프라임이 아니죠. 자, Q 값은 S 값이 1일, 아니 S 값은 D 값이 1일 때 1로 가고 D 값이 0일 때 0으로 가요. 자, D 값에 따라 움직여. D 레치는. 그래서 자, D 값이 0일 때는 여기 0이 돼요. 그리고 지금 enable 신호가 쭉 여기까지 쭉 1이죠. 자, 그러면 요 때는 enable 신호 신경 쓰지 말고 D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D 값의 파형에 따라서 D 값이 1이 되면 얘가 1이 되고 D 값이 0이 되면 0이 되고 다시 1이 되면 1이 됐다가 자, 여기 요 구간에서 지금 1인데 0이니까 여기까지는 D 값에 따라서 0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enable 신호가 0으로 쭉 가지? 그러면 자, 여기 이쪽은 무시해도 되고 그 이전 상태가 이렇게 쭉 이어진 상태로 가는 거죠. 자,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얘기한 거 하나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D 레치는 뭐 뒤에 D 플립플rop도 마찬가지지만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와. 입력이 0이면 출력이 0으로 나오고 입력이 1이면 출력이 1로 나와요. 물론 enable 신호가 액티브 상태에 있을 때. 알겠죠? 이게 D 플립플rop의 또 특징이에요. 내가 넣은 입력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 지금은 렛치지. 뒤에는 이제 플립플rop을 배울 거고.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초기에는 리셋 상태에 있다라고 초기값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0으로 시작한 이유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를 또 봐야죠. 자, 여기 이거가 enable 신호가 포함된 SR 렛치였어요. 이렇게 생겼었고, 자, 여기 요거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D 렛치로 바꿀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기호를 보면은 자, S enable R, 그다음에 Q와 Q 프라임이 있고 얘는 D와 enable 신호가 있어요. 만약에 enable 신호 쪽에 버블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액티브 로 상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1일 때 액티브가 아니라 0일 때 액티브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버블이 없으니까 이때는 1일 때 액티브 상태, 0일 때 디액티브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렛치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7.2절에 있는 플립플랍으로 들어갈게요. 자, 플립플랍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렛치가 먼저 나오고 플립플랍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렛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은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플립플랍을 만들지 않았겠지. 그리고 플립플랍이 뒤에 나온 거 봐서는 렛치보다는 플립플랍이 더 어렵거나 더 중요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더 많이 쓰거나. 자, 둘 다예요. 더 중요하고 많이 써. 자, 렛치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요거 잘 한번 읽어보면은 enable 신호가 하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입력값이 바뀌면 출력값도 그에 따라 계속 바뀐대. 사실 이거 읽어보면 문제가 뭔지 모르겠죠. 입력값이 바뀌면 당연히 출력값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문제래.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입력값이 바뀌면 출력값도 그에 따라 계속 이게 사실 여기가 강조되는 건데 계속 바뀐다라는 건데 사실 저것보다는 이제 타이밍의 문제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순차 회로의 출력이 계속 변경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사실 얘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얘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솔직히 이 문제보다는 더 궁극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나왔었는데 뭐냐면은 자, 입력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요. 입력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는데 자, enable 신호가 뭐 이렇게 들어가다가 한다고 합시다. 지금 자, 정말 미세하게 여기 보면은 enable 신호가 조금 앞에 바뀌었어. 앞에 바뀌었어. 그러면 enable 신호가 조금 앞에 바뀌었으니까 여기 enable 신호에 포함된 요것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단하게 디레치라고 합시다. 디레치라고 하게 되면 요것 때문에 요 앞부분에서는 0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는 요 값을 따라서 이렇게 패턴이 약간 어긋났는데 바뀌겠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요거를 조금 더 애매하게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이 타이밍보다 조금 더 뒤로 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조금 더 뒤로 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 얘 때문에 일단 여기 0인,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서 이 D값이 0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0으로 내려와요. 요 타이밍에. 그리고 나서 enable 값이 0이기 때문에 쭉 0이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전자기기나 장비들에는 딜레이가 있어요. 이 딜레이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게 내가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 거는 뭐 이거 전이건 아니면 이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좀 더 뒤로 밀린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가슴에 와 닿나? 이정민?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네?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알겠어? 네. 아, 진짜? 이렇게 아니. 엉망으로 설명했는데도 이해하니까 참 고마운데? 자, 뭐냐 하면은 내가 설계할 때 타이밍 계산을 정말 정교하게 해야 돼요. 아까 보였던 것처럼 뭐 이런 입력 파형에 들어가는데 내가 뭐 원하는 출력 파형이 있을 거야, 이걸 가지고. 근데 거기에 enable 신호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enable 신호가 여기서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enable 신호와 지금 그러니까 D라는 입력 신호가 있고 여기 enable 신호가 있으면 enable 신호와 D라는 입력 신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매치가 돼서 그 값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이상적으로 내가 t equal 0에서 뭐 둘 다 D값 0, D값 1, 그다음에 뭐 enable 값 1 이렇게 넣고 싶은데 실제로는 요 장비들이 그러니까 그 소자들이 갖고 있는 딜레이 타임이 있기 때문에 살짝씩 어긋나요.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간의 어떤 버퍼?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 윈도우를 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 안에서 1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지금 요 아래쪽에서 이제 어떤 싱크를 맞춰서 결과가 1이 나올 수 있게. 자, 요런 개념이 필요해요. 그거를 넣은 게 플립플랍이야. 레치 갖고 있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입력에 따라서 뭐 계속 출력이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입력의 타이밍을 내가 정말 정교하게 조절해야 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야. 그래서 자, 해결책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 enable 신호가 0에서 1 혹은 1에서 0으로 되는 전이 순간에만 상태가 변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클락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의 어떤 상태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신호의 어떤 특정 상태에 맞춰서 동기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싱크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 싱크 맞춘다는 얘기 어째 많이 하냐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본지 모르겠는데 그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자막 누가 만들어서 올려주면 자막 같이 올려주면은 그 자막하고 영상하고 싱크가 맞아야 얘가 무슨 말 할 때 밑에 자막도 똑같이 뜨는 거 아니야. 근데 잘 안 맞으면은 뭐 얘는 이 말 하는데 과거에 했던 얘기 자꾸 나오고 막 그 영화 집중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싱크거든요. 동시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자, 이 타이밍에 내가 맞춰서 신호를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신호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enable 신호를 쓰는 거고 자, enable 신호가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0으로 가다가 딱 여기 요 상승하는 요 타이밍에 엣지라고 그러니까 상승 엣지, 상승 엣지 트리거라고 하는데 요 상승 엣지에서만 값을 고려하겠다라는 거 혹은 경우에 따라서 하강 엣지 그러니까 둘 다 쓰진 않아. 상승 엣지나 하강 엣지나 둘 중 하나만 골랐어. 아니면 하강하는 요 타이밍에 이 뭐 입력 신호들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출력 신호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플립플랍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플립플랍은 자, enable 신호의 상태 전이가 발생하는 순간 레치에서는 자, enable 신호가 0에서 1로 되면 0일 때는 무조건 유지 1일 때는 쭉 그냥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출력이 계속 바뀌는 상태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플립플랍에서는 뭐 고르긴 해야 돼. 내가 상승 엣지에서 이걸 할 거냐, 그러니까 싱크를 맞출 거냐, 하강 엣지에서 싱크를 맞출 거냐, 그거는 골라야 돼.
근데 어쨌든 요 상승이나 하강 엣지에서 싱크를 맞춰서 동작을 결정하도록 해줘요. 알겠지?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예를 볼 건데 처음 나오는 거는 D 플립플랍이에요. 레츠가 아니라 D 플립플랍이에요. 자, D 플립플랍이 나올 거고 뒤에 이제 JK 플립플랍이 있을 거고 T 플립플랍이 있어요. 자, D 플립플랍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 이 가운데에 어떤 블랙박스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자, D가 들어가고 클락 신호가 들어가는데 클락 신호가 이네이블 신호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인버터 없이 이네이블 신호로 들어가고 두 번째 슬레이브 쪽으로는 인버터를 거쳐서 들어간 형태로 돼요. 일단 이네이블 신호 그럼 얘네들은 뭐냐? 이네이블 신호가 포함된 D 레치야. 근데 D 레치가 두 개 있는 거고 클락 신호라고 하는 어떤 이네이블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는 복잡하니까 그냥 이 안에 있는 거 무시하자고요. 안에 있는 거 무시하고 D가 들어가고 클락 신호가 들어가고 Q와 Q 프라임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 아래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싶은 거는 D랑 클락 신호랑 Q야. 나머지 QM은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나오는 출력 결과인 거고, 그 다음에 이 CLK의 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또 들어가는 이네이블 신호인데 얘는 일단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봅시다. 지금 얘는 여기 써 있듯이 1에서 0으로 전이되는 순간의 D 입력 값이 상태 값으로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클락 신호가. 그럼 보면은 자 지금 여기 D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여기 가운데는 보지 마세요. 가운데 보지 말고 클락 신호에 1에서 0으로 전이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하강 엣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강 엣지 트리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강 엣지가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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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의 값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Q 값이 자 0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죠. 쭉 가고 있다가 자 여기 이때 하강 엣지의 값에 맞춰서 D 값이 1이야. D 값이 1이니까 얘도 D 레치랑 마찬가지로 입력 값이 출력 값으로 나와요. D 값이 1이니까 지금 여기서 1이 됐지. 자, 이 값을 쭉 유지해. 언제까지? 다음 하강 엣지를 만날 때까지. 그때만 값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하강 엣지 트리거에서 값이 변한다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강 엣지에서만 값이 변해.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뭐 어떤 값이 같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하강 엣지를 만나는 요 타이밍까지 일단은 1을 유지하다가 그리고 이 타이밍에 여기서 값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0이니까 다시 0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는 지금 요 구간, 요 구간, 지금 이게 그 변화하는 구간이 아니라 전체 구간에서 어떤 값의 변화를 반영시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굉장히 정교하게 맞췄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요 타이밍 근처에서만 내가 원하는 값을 주면 돼. 내가 요 타이밍 근처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력 결과를 이 하강 엣지를 지나면서 1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D 값을 그냥 좀 여유 있게 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뒤에 요 타이밍 관련된 얘기 나와요. D 값을 요 정도로 설정해서 그 구간 사이에서 1을 유지해 주면 내가 실수 없이 1로 만들 수 있겠지. 결과를. 자, 요게 레츠랑 플립플랍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요거 슬라이드를 조금 올려서 볼게요. 밑에 약간 걸리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에서 예를 나오는 걸 봤는데 이제는 중간 거를 다 고려해서 볼게요. 자, 중간 거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이해 안 돼도 상관없는데 이런 원리로 동작한다는 거는 좀 알아야 되니까 수업이니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D 값이 지금 클락 신호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요거는 이네이블 신호예요. D 레치로 들어간 이네이블 신호야. 그러니까 상승 엣지, 하강 엣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때는 이네이블 신호가 1이면 값이 바뀌고 0이면 유지하는 거예요. 플립플랍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레치의 개념이야. 요거 QM이 나오는 것까지만 일단 볼 거예요.
그러면 자, D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자, 클락 신호가 0으로 가다가 요 타이밍에 1로 됐어. 그러면 자, QM 값은 그러니까 초기 값을 0으로 놨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초기 값이 0이니까 0으로 가다가 지금 여기 1인 요 구간을 만났을 때 여기가 1이니까 1로 됐어요. 그리고 0으로 됐으니까 그 다음 이 값에 여기 D 값에 상관없이 유지를 하겠죠. 얘는 왜 이래? 유지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요 클락 신호가 1이 됐는데 여기가 0이니까 0의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클락 신호가, 그러니까 이네이블 신호가 0이니까 0으로 쭉 유지하다가 다시 이네이블 신호가 1이 됐을 때 값이 1이니까 그 값을 읽어서 1로 쭉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죠? QM 값을 넣는 것까지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슬레이브를 보면은 슬레이브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QM이고, 그리고 자, 클락 신호에 그러니까 인버터를 씌워 놓은 것이 이네이블 신호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는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고 0에서 1로 바뀌고 0에서 1로 바뀌는데 그게 인버터를 거쳤기 때문에 자, 1에서 0으로 바뀌고 1에서 0으로 바뀌고 1에서 0으로 바뀌지. 그렇죠? 그러면 자, QM 값이 지금 0이었고 지금 클락 신호가 1이니까 요 값이 반영된다라고 봐야죠. 클락 신호가 이네이블 신호가 지금 0이잖아. 1이잖아. 그리고 그때의 QM 값이 0이니까 그 값에 의해서 여기 0의 값이 나와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자, 여기까지 그렇게 되다가 지금 여기서는 이네이블 신호가 0이니까 그 이전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전 값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 여기 1로 돼서 여기서는 요 값에 의해서 1이 되는 거야. 1이 쭉 가다가 여기서는 0의 값을 그러니까 이네이블 신호가 0이니까 0의 값을 유지하다가 다시 여기서는 그러니까 클락 신호가 1이니까 여기가 0이 되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제외시키고 보면 지금 여기 이 값이 언제 변하는지를 읽어보면 쭉 올라가면 자, 여기 하강 엣지에서 바뀌고요. 여기서도 이 하강 엣지를 그러니까 이 값이 변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도 하강 엣지에서 바뀌고 여기도 하강 엣지에서 값이 바뀌고 그다음 여기도 값이 변하는 위치가 하강 엣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 값에 의해서 그냥 유지되는 건데 자, 하강 엣지에서 그 싱크가 맞춰져서 이 값이 변하는 형태로 되죠. 그렇죠? 자, 요게 D 렛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안쪽에 뭐 D 마스터가 있고 D 렛치의 슬레이브가 있고 뭐 요것도 잘 기억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상승 엣지 혹은 하강 엣지에서 싱크가 맞춰지는 형태이고 그때 값만 우리가 읽어서 결과로 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클락 엣지 트리거라고 얘기를 해요. 엣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을 우리가 엣지라고 불러요. 엣지라고 하는데 두 개가 달라. 자, 0에서 1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상승 엣지. 그리고 1에서 0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하강 엣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하강 엣지 트리거는 클락 신호가 1에서 0으로 전이되는 순간에 입력값에 따라서 플립플랍의 상태의 변화가 결정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자, 그래픽 기호에서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어느 거냐면 그러니까 CLK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때는 뭐다? 하강 엣지다. 그래서 얘를 보여주면 지금 뒤에 있는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하강 엣지예요. 하강 엣지에서 싱크가 맞춰지는 거야. 그때 동작이 바뀐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상승 엣지를 봅시다. 그래서 뭐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라고 하강 엣지를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고 자, 상승 엣지 트리거는 말 그대로 상승하는 부분. 클락 신호가 혹은 그러니까 이네이블 신호로 동작하는 클락 신호가 0에서 1로 전이되는 순간의 입력 값에 따라서 플립플랍의 출력 값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상승 엣지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는 버블 빼고 이것만 써요. 이것만 표시해줬고, 그러니까 CLK 쓰고 요 뭐 화살표 삼각형만 있으면 이때는 뭐다? 상승 엣지 트리거다.
자,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픽 표가 나올 텐데 이게 상승 엣지인지 하강 엣지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하강 엣지 트리거인지 상승 엣지 트리거인지를 자, 요걸로 구분하는데 버블이 붙어 있으면 하강, 버블이 안 붙어 있으면 상승 엣지 트리거에서 동작하는 플립플랍이에요. 자, 그래서 뭐 얘는 뭐 아까 네거티브였으니까 얘는 이제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진리표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D 플립플랍이기 때문에 일단 D 값이 출력 결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1일 땐 1도 나오겠지? 자, 요 경우는 돈케어의 X 표시예요. 값이 없다는 거가 아니라 돈케어의 X 표시고 클락 신호가 0이나 1인 경우에 엣지가 아니라 0이나 1인 경우에는 이렇게 QT라고 하는 자, QT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전 단계야. 지금 여기 보면은 Q의 T 플러스 1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있다 했잖아. 이 상태라는 게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거고 지금 Q의 T 플러스 1이라는 상태가 있고 Q의 T라고 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때에 자, QT라고 하는 상태가 그 전 상태 그리고 Q의 T 플러스 1이라는 게 현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거는 정확히 나름이기는 해. 여기를 만약에 QT라고 보면 얘를 Q의 뭐 T-1로 1로 놔도 돼. 요거는 그러니까 개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1이거나 0이거나 1을 유지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그 전 상태의 값을 입력 값에 상관없이 그 전 상태의 값을 유지하는 불변 상태로 되는 거고 자, 하강 엣지를 만났을 때 지금 요 기호 때문에 하강 엣지 트리거를 하강 엣지를 만났을 때 지금 이때는 D 값이 0, Q의 T 플러스 1 값이 0 그리고 이때는 Q의 T 플러스 1 값이 1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D 플립플랍이 그래도 좀 간단해서 나온 거고 자, 여기 하나만 더 봅시다. 이제 특성 함수라는 게 나와요. 특성 함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 디지털 공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회로를 배우고 어떤 시놈 시스템을 배우고 할 때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모든 신호 혹은 시스템을 함수로 표현해요. 여기 있는 요 출력을 함수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거야. 입력은 D가 들어갔고 그리고 출력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Q의 T 플러스 1을 이제 우리가 출력으로 보는 거죠. Q의 T 플러스 1이 어떤 함수 관계식, 입력과 관계된 어떤 함수식으로 결정될 거냐인데, 자, 입력이 출력으로 그대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Q의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상태 함수가 D로 나와요.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진리표 있었고 이제 부울 함수식이 있었잖아요. 부울 함수식, 익스클루시브 오어의 부울 함수식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특성 함수는 알고 있어야 돼. 일단 D 플립플랍의 특성 함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제가 있는데 뭐 4비트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서도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레지스터, 레지스트리 뭐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저장하는 공간이야. 여기 보면은 자, 비트들을 동시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장 장치야. 우리가 지금 요 7장을 끝내고 나면 8장에서 다룰 거는 카운터랑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는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거고 카운팅하는 거고 레지스터는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클락 신호가 공통의 클락 신호가 있어요. 자 중요해. 공통의 클락 신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 그 공통의 클락 신호에 맞춰서 모든 플립플랍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싱크를 맞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얘 뭐예요? 하강 엣지 트리거겠지? 그래서 엣지가 클락 신호의 하강 엣지에서 동작을 해요. 자, 클락 신호를 하나 줬어. 하나. 펄스 하나. 자,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죠? 언제만 신경 쓰는데 자, 이때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1, 0, 1, 1이라고 하는 값이 D4, D3, D2, D1에 이미 인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값이 일단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여기 1이에요. 지금 내 얼굴 때문에 가려졌는데 여기 1이야. 자, 1011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딱 요 엣지를 딱 만나는 순간 그게 출력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D 값에 따라서 1, 0, 1, 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출력으로 나간 형태로 되어 있죠. 요게 마치 저장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값은 다음 엣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유지되고 있겠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음 엣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요 Q1부터 Q4까지의 값은 요 값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값을 바꾸고 싶으면 다음 엣지를 넣어주면 그때의 그러니까 물론 이 위에 있는 값은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내가 다시 하강 엣지를 또 만들어서 넣어주면 그때의 값이 여기에 또 쫙 들어가겠지. 그 전 값은 사라질 거고. 그리고 자, 요 사이에 지금 이 값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마치 저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4비트 레지스터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SR 플립플랍인데,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SR 레치랑 같은 동작을 해요. 단지 다른 건 뭐냐? 엣지에 맞추어서 우리가 싱크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 하강 엣지 혹은 상승 엣지에만 값이 변한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는 버블이 없으니까 뭐예요? 상승 엣지 트리거 방식이겠지.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입력 S, R 값에 따라서 세트 상태와 리셋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 엣지, 상승 엣지, 상승 엣지, 상승 엣지를 만났을 때에만 00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앞에서 SR 레치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불변 상태야. 요 상승 엣지를 만났을 때 S 값이 0, R 값이 1이면 이때는 뭐 리셋 상태. 그래서 여기 Q의 T 플러스 1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0인 경우에는 세트 상태니까 1. 그리고 1, 1인 경우에는 자, 일단 뭐 비정상 상태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자, 나머지 상승 엣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S와 R 값에 상관없이 그 이전 상태를 유지하는 불변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레치와 같은 개념인데 상승 엣지 혹은 하강 엣지와 같은 어떤 싱크 신호가 들어가는 것만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클락 신호의 특정 순간의 동작 상태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동기식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강 엣지나 상승 엣지에 맞추어서 앞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런 플립플랍들이 있을 때 이 플립플랍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싱크 혹은 뭐 동기식 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상승 엣지 트리거 SR 플립플랍의 동작 특성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상승 엣지 트리거라고 알려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언제를 신경 쓰면 돼요? 여기 클락 신호를 먼저 봐야 돼. 클락 신호를 먼저 보고 다 제외하고 상승 엣지 트리거니까 상승 구간만 읽으면 돼요. 요 구간에서의 값만 우리가 신경 쓰면 돼. 자, 요 구간에서 요 타이밍에서 지금 구간도 아니고 그거 딱 시점이지. 그 시점에서 S 값과 R 값이 0, 0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Q 값은 0, Q 프라임 값은 1이지. 뭐 Q 프라임 값은 보수 관계니까 그냥 뭐 Q 값만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여기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같은 값을 유지하죠. 그러다가 두 번째 여기 상승 엣지를 만나게 되면 그때 값이 S가 1, Y가 R이 0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세트 상태가 되죠. 그래서 1로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까지 같은 값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1로 쭉 가. 그러다가 다음 상승 엣지를 만났을 때 자, S 값이 0, R 값이 1이야. 그러면 이때는 Q 프라임이 1이 되고 Q가 0이 되는 리셋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 0으로 되고 다시 이 구간에서는 그 값을 유지하고 그리고 상승 엣지를 만났을 때 지금 여기 S 값이 1, Y 값이 0이야. 아니, R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세트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상승 엣지 만날 때까지 유지되죠. 그래서 유지하는 상태 가다가
여기 0 있고 여기 1 있으니까 이때 다시 리셋 상태로 가고 다시 이 구간에서 유지하고 이때 0, 0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그 전 상태 유지하면 되죠. 그래서 그 전 상태를 유지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Q 프라임이라는 거는 Q를 거꾸로 그러니까 Q를 반대로 비트 반전시켜서 그려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나 SR 레츠와 마찬가지로 SR 플립플랍에 문제가 있죠. 어떤 거냐면 S와 R 값이 1일 때 Q의 T 플러스 1 값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가 애매하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지금 여기 있는 JK 플립플랍이에요. 자, JK 플립플랍은 그러니까 SR 플립플랍의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J라고 하는 것이 이제 S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K라고 하는 것이 R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동작이 조금 다르기는 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요거 뭐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 지금 보면은 원래는 세트 상태가 있었고 리셋 상태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불변 상태가 있었지. 거기에 추가로 동작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 동작이 토글이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S 값이 SR 값이 있을 때 S가 1, 0이면 뭐 Q에 뭐 T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자, 요게 1의 값을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0, 1이면 0의 값을 가지고 0, 0이면 지금 Q, T 값과 같아요. 그 전 상태와 같은 거잖아. 근데 1, 1인 경우에 이제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애매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Q의 S와 R 값이 1인 경우에는 새로운 동작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동작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토글이에요. 토글이라는 게 그 전값이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비트 반전시켜 주는 걸 우리가 토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뭐 뒤에 나오고 내일 다시 할 거지만 여기를 뭐 그 전 상태가 만약에 1이면 여기서는 0으로 되는 거고 0이면 1로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QT의 프라임 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전에 있는 값을 반전시켜주는 동작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추가해서 지금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그런 출력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JK 플립플랍이에요. 그리고 JK 플립플랍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JK 플립플랍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회로를 설계할 거잖아요. 그 설계의 한 절반 이상, 한 60, 70%는 JK 플립플랍으로 해요. 우리가 이제 남은 플립플랍이 JK랑 이제 T 플립플랍이라는 게 있는데 T 플립플랍은 토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 플립플랍의 그 T가 토글의 약자야. 그러니까 0일 때는 유지, 1일 때는 토글만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어떤 상태 변화가 굉장히 뭐 다양하다. 그럴 때는 JK 플립플랍을 쓰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맞아요. 근데 간혹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맞는다고 얘기 못 하는데 그래서 요 JK 플립플랍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대부분의 회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